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베리타스에서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하고요. 제 강의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뵙는 얼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강의 제목이 기본 예비 강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비 순환 과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사실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8회에 걸쳐서 볼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5급 공채, 그 다음에 7급 지역인재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푸는 기출문제를 4개년치를 같이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출 분석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우리가 언어논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복기하고 회독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단계가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 강의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는 기출 분석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5급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한 단계 앞서서 기출 분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신 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냐면 우리 지난 강의 때 5급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합쳐서 듣는 강의 중에 기초 강의 있었잖아요. 24년 대비로 들어가는 기초 강의 10회 동안 진행된 거. 그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요거 따라오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따라오려면 따라올 수도 있는데 제가 쓰는 용어라던가 유형 분류 방법 같은 거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큰 틀의 유형은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요 지문 좀 어려우니까 나는 조금 더 쉬운 지문, 더 쉬운 지문이면 5급보다 쉬운 지문이면 7급 공채나 그 다음에 민간 경력 지문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지난번 강의인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인재분들 했던 강의 중에 기초 강의 전에 기초 예비 강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 조금 쉬운 지문들 다루니까요. 요거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들은 분들은 상관없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고 지금 당장 뭐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직전에 진행된 5급이랑 같이 진행됐던 기초 강의는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 유형 분류하고 있는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우리 8월 말부터 5급 친구들이랑 또 같이 진행하는 기본 강의 들어갈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유형 분류를 조금 더 제가 세분화시켜서 우리 기초 강의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각 유형별 접근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총 160문제죠. 8회 동안 이거를 그나마 좀 큰 틀이라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오실 게 뭐냐면 오늘도 16년도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풀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21번부터 40번까지는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20문제씩을 그냥 순서대로, 언어는 순서대로 갈 겁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순서대로 갈 거기 때문에 20문제씩 좀 버겁더라도 좀 풀어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풀 때 웬만하면 뭐 한 문제당 시간 재고 푸는 것도 괜찮고요. 20문제씩 딱딱 나눠지면 우리 기준으로 치면 하프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0문제를 시간을 재시되 45분 정도 재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은 시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정확도를 높이는지에 초점이 있는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20문제 한꺼번에 푸는 거 너무 버겁다. 10문제 나누셔도 돼요. 5문제로 나누셔서 풀어도 되고 그래서 문제당 시간을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 초반이다. 나는 언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사실 2분 30초에 문제 하나 풀기 어렵거든요. 상관없어요. 뭐 3분 걸려도 상관없는데 문제 푸는 연습은 하시되 한 문제라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시간을 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탑워치를 재고 내가 맨 처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몇 분 걸렸는지를 꼭 확인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은 16년도 1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쭉 저랑 같이 훑어볼 거고요. 일단 요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초 강의 들었던 분들은 1회 때 제가 기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뭐 이미 여러분 자료 해석도 보시고 상황 판단도 거쳐 오셔서
피셋이라는 과목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언어논리라는 시험도 피셋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언어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그럼 유형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결국에 우리가 언어 논리를 한다는 거는 지금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지문과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5개의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변별력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이 동일한 양의 지문을 누가 더 빨리 읽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읽고 쓸데없는 부분 안 보고 선지화되는 부분 누가 잘 찾아가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법은 전략적인 독해법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전략적인 독해법이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문제를 받아서 푸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출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밑줄 치는 부분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출제자라면 여기서 선지 낼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밑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늘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출제자의 시각 중 핵심이 얘예요. 유형. 이미 기출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기출이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을 크게 제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냐면 밀독형 문제가 있고 광독형 문제가 있고 논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밀독, 광독, 독자가 들어간 거는 결국 지문이 길게 출제가 돼서 지문의 내용을 읽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밀독형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형은 그 독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에서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발문으로 구별이 되는데 부합,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는 거. 요런 발문이 나오면 밀독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독은 2개로 좀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논증 쪽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문맥 쪽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밀독과 광독의 차이는 뭐냐면 밀독 문제들은 부합, 알 수 있는 없는 추론의 문제들은 지문에 들어간 내용이 그대로 선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지문에 다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밀독형 문제라서 그 말은 뭐냐? 결국 우리는 선지를 보고 옳은 선택지를 하나 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지문에 그 근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문을 빽빽한 정보로 채워져 있는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는 게 밀독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광독은 좀 지문을 크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세부적인 정보에 초점이 있는 거다라고 본다면 이쪽은 방향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 지문이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 보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논증 쪽에 해당되는 주장 찾는 문제라던가 논지 찾는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뭐 분석 문제, 평가 문제, 강화 약화 문제, 비판과 반박 문제 요런 발문 가지고 있는 거 다 논증 쪽. 근데 세부 정보 보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적인 주장이 뭔지 결론이 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문맥은 문장의 흐름을 보는 문제 유형인데 우리 기출에서는 빈칸 추론하는 문제, 밑줄 그어놓고 밑줄의 의미 추론하는 문제, 글 수정하는 문제 쪽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3가지 발문을 가지고 출제가 된다. 얘는 방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글을 좀 대충 봐도 되는 거고요. 문맥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는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이 빈칸을 채우는 데 필요한 단서를 빨리빨리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 키워드와 단서를 보는 게 핵심이라서 그래서 얘도 광독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정보를 봐야 되는 것과 굳이 세부적인 정보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걸로 지문이 길게 출제된 문제는 2가지 형태로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 너무 독보적으로 딱 특이한 유형이니까요. 논리 퀴즈 쪽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것도 오늘 아마 다루는 문제 쪽에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퀴즈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이론이 제시되고 요거를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퀴즈를 문제를 풀어내려면 뭐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논리 이론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 단계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여기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기초 강의 들어보셔야 돼요. 논리 파트라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 밀독, 광독, 논리. 그래서 제가 문제 이제 해설 들어갈 때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이죠?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유형과 한번 맞춰보시고, 그러면 밀독과 광독의 접근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밀독은 세부 정보를 봐야 되고 지문이 기니까 지문을 먼저 보는 거는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기준을 잡으려면 뭘 보시는 게 필요하냐면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발문이 나오면 지문 먼저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선택지를 먼저 좀 보세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는 방법도 가지각색일 수 있어요. 문장을 다 읽어주셔도 되고 주어만 보셔도 되고 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선택지를 한번 훑어서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정보에 초점을 맞출지를 일단 생각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 반면에 광독 문제는 얘처럼 선택지를 반드시 봐야 될 필요성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논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거의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선지화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게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딱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문제, 몇 문제, 특이한 문제 몇 개만 제외하고 이런 것도 기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문제 보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광독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선지 먼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일단 방향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지문 먼저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밀독형 문제들은 정보를 좀 꼼꼼히 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독은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잡고요. 광독은 조금 빨리 풀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논증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논증 문제는 지문을 밀독처럼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지문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당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좀 대충 읽어도 되는 광독 문제 쪽에서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택한 건데, 나는 밀독 쪽 속도가 빠르다. 그럼 굳이 밀독을 시간을 오래 잡고 광독을 느리게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빨리 잡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유형,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유형별 시간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렇게 좀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